좋습니다. 제가 명상 시작한 지 지금 제가 혓바늘 발음이 좀 계속 알아서 들으시면 명상 시작한 지 조금 배웠는데 그 참나를 찾거나 명상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인생 상황을 느끼는 게 과정 중에 한 번씩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그건 잘못된 명상이거나 참나 수련의 과정인 건지 그게 좀 알고 싶은데 그 인생 무상함이 드는 이유가 왜 되는 걸까요? 그거는 뭐 어떻게 할 때 가장 좋은 대답을 들으시면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했는데 그걸 느꼈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표현을 그렇게 보시죠. 제가 인생 무상함을 두 번을 겪었는데 한 번은 10년 전에 원래 제가 기독교인이었는데 일 도날드 월시라고 신과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크게 한번 데미지를 입고 인생 무상함을 느꼈어요. 그때 한번. 네. 그래갖고 나 그동안 30년을 교회를 왜 다녔지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런 게 아니구나 또 시작을 하고 그때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잠깐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세상을 다르게 보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때 그러고 나서 또 한 10여 년이 흘렀는데 그 중간중간에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뭐 목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잘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또 명상이라는 것에 꽂혀가지고 시작하게 됐는데 이거 명상, 요가 이런 걸 하다가 보니까 뭔가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이 허무하고 지금 이거 다 필요 없는 건가 그러면 참나를 찾아서 도대체 뭘 하기 위해서 참나를 찾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가 중요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목표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조금 혼란스러우시니까 또 한 번 왔어요. 근데 처음에 느꼈던 그 인생 상황이랑 지금 인생 상황이 조금 색깔이 틀린데 지금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데미지가 그때 느꼈던 거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목표로 삼았던 게 뭔가 이렇게 의미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책을 보면은 명상하고 그러면 뭔가 더 활력이 생긴다 그러고 뭔가 뭐 이렇게 한다는 긍정적이고 묘사 그런다는데 저는 그쪽보다는 약간 부정적으로 좀 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런 경우를 좀 겪으면서 또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건지 이제 그런 게 궁금하다. 지금 명상 하신 지는 얼마나 됐나요? 한 3개월 정도. 3개월. 네. 어떤 명상 하시나요? 그러니까 요가를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는 간단하게 뭐 10분, 15분 음악 틀어놓고 조용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못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전을 하다가 보니까 생각이 또 뭔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내려놓으려도 자꾸 들어오고 또 명상을 이제 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인터넷이나 책들 찾아보면은 뭐 이렇게 연꽃을 뭐 시각화를 시키면서 뭐 어쩌고 이런 말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나와 있는 것들을 그냥 한 번씩 다 해봤는데 중요한 거는 그냥 명상을 하면 할수록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대요. 그런 게 오는 것 같아서 조금 이거 지금 나한테 위험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동기는 명상을 왜 하시게 됐나요? 제가 2달 전에 여기 또 오래간만에 찾아뵙고 그때 인터뷰에서 레이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힐러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에너지 쓰는 거 뭐 이런 거 하려면 명상도 필요하고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였는데 명상을 빼놓고는 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다 이렇게 결부가 다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그런 이제 과정이 있더라고 저한테는.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된 건지.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 느꼈던 충격은 사실은 좀 큰 충격이었을 거고
요번이 더 회의가 깊다는 건 네. 이런 걸걸요. 신관하는 이야기를 그 뒤에 몇 번 더 읽지 않았죠. 많이 읽지는 않았죠. 아니요, 일본 같은 경우는 한 3번 정도 읽었고요. 그러니까 많이는 안 읽으니까. 그러니까 2, 3, 4가 제가 책을 사놓고 네. 일단 정독을 읽고 다음까지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이게 읽고 나서 또 다음에 읽으면 또 다른 느낌이 오니까 그렇죠. 또 한 번 더 정독을 좀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4번을 읽었는데 2, 3, 4 같은 경우는 2번밖에 안 읽었는데 1, 2, 3까지 있는 거 아닌가? 나는 뒤에서 또 뒤에 나왔어? 네. 그리고 또 시리즈는 알고 좀 다르게. 신과 지구를 알고 무정. 네. 아, 뭐야. 신과 나는 무정지에 신과 맞아. 네, 모르겠어. 죽음에 대한 뭐 이런 거. 그 책을 읽으면서 첫 책하고 마지막 책은 같아 보였어요? 다른 책 같았어요? 다른 책. 다른 책 같죠? 네. 일본이 더 마음에 들어서 일본을 몇 번 더 읽은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좀 더 컸어요. 데미지가. 맞아요. 네. 맞아. 자, 이제 이 얘기를 왜 들었냐면요. 그렇게 책을 보고서 감동을 하면서 또 몇 번을 보면서 달라졌다고 하는 거는 그 과정은 뭘까요? 또 그냥 책을 본 걸까요? 그 과정에 명상이나 사색이 숨어 있을까요? 나름 제 생각에는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뭔가 깨우쳐서 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아까 명상이라는 얘기를 명상이 주제는 아니었는데 명상이라는 게 잘못된 생각을 버려가는 걸 명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명상을 안 하셨어요. 지금 들어보면 내가 명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봤죠. 제가 작년서부터 명상 코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저거를 사람 몇 명 없는데 왜 만들었냐면 진짜 명상이 아니야. 되게 눈 감고 음악 듣고 그냥 눈 감고 있든가 되게 눈 감고 있거나 좀 릴렉스 하는 거지 명상은 아니야. 그냥 치유 명상, 음악 듣기 명상이지 그게. 그러니까 생각을 덜 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의미가 있어요. 평소에 이제 고민하고 살다가 생각을 안 하니까 또는 음악을 들으면서 거기에 맞는 좀 릴렉스 되는 정도. 그걸 우리가 지금 명상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명상은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어느 정도냐면 그 윗바사나의 아까 이제 매체가 좀 있다 오셨지만 윗바사나의 핵심 같은 게 알아차려갈 때 얼마나 알아차려가냐의 핵심이 나중에 그 자기 생각이 그런 걸 얼마나 끌어냈냐에서 승부가 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명상을 그냥 메디테이션 정도로 우리가 흔히 듣는 메디테이션 정도의 훈련을 해갖고서는요, 어느 날은 막연해요. 왜냐하면 정말 가만히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시작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명상을 할 때는 이 두 개가 반드시 다 필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명상을 하고 있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단어가 정확하지가 않은데 왜 어떤 명상이냐고 하면 유행하는 명상이 있기 때문에. 그 요가도 라자요가가 명상을 중심으로 하는 요가죠. 그래서 라자요가가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명상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왕요가라고 그러는데 하타요가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그 라자요가도 제대로 명상을 가르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명상은 불교적인 지감법과 아주 비슷해서 또 다르게 따지면 성과감사증 실효법 제가 볼 때 그런 과정이 결국은 제대로 된 명상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히 되고요. 뭘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레이킹을 잘하고 싶다. 그럼 그걸 주제로 삼아야 돼요. 레이킹 잘하고 싶은데 명상을 하면 도움이 될 거다는 아니야.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레이키가 주제로 레이키를 떠올리고 힐링이 주제로 힐링을 떠올려야지. 힐링이 주제면 레이키가 주제가 아니라 힐링일 거예요. 그죠? 그 뭐로 하든 나면 되잖아. 그죠? 말로 해도 낫게 하든 뭐 최면으로 하시면서 최면으로 낫게 하든 어떻게든 나면 돼. 그죠? 그런데 명상이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디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건 맞는 것 같은데 그건 제대로 된 명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배우고 있는 명상을 제대로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책도 제가 명상책 일부러 몇 개를 봤더니
가장 기본만 몇 개 MBSR은 가장 기본만 건드리다 말고, 왜냐면 그걸로 치유하는데 그 경감 스트레스를 줄이는 거잖아요, SR이. 그렇게 해서 마음 챙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우선 그 기초가 약해요. 진짜 앞에 MBA 마인드풀니스가 아니야. 거기에 베이스를 치료하는 데도 베이스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제대로 된 명상 자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뒷걸 다 떼어야 돼요. 마인드풀니스가 돼야 돼요. 그런데 마인드풀니스가 뭔지를 아는 사람, 우리나라 MBS 가르치는 사람은 몰라요. 정신학계에 거기 그 책임자도 계신데 MBSR 자체는 그게 없다라고 이분이 단언을 하셔요. 그래서 그 다음을 가르치고 싶다라고 하는데 왜? 당연하지 제목에 마인드풀니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또 옥스퍼드의 유명한 사람들 그러죠. 마음 챙김에 기초한 인지치료, 마음 챙김에 기초한 스트레스 감소, 이렇게 이거예요. 이게 일반 사람한테 쉽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간호사협회나 딴 데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왜 여기에서 쓰고 저기서 쓰느냐? 진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진짜 중요하려면 기초가 분명해야 되는데 어떤 거냐? 왜 내가 이걸 하고 있는지가 먼저 들어와야 된다. 내가 이걸 왜 하나? 그 다음에 사고력을 증가시켜야 돼. 그러니까 명상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통찰력과 사고력을 키워가고 그걸 통해서 정답을 찾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알아차림이 됐든 무슨 단어를 써도 상관없잖아요. 정답 잘 찾고 지혜롭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명상이라는 걸 우리가 빼놓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기법에도 쓰여요. 인간의 사유자원은 기초를 이루기 때문에 잘하려면. 아까 왜 조금 전에 조일구 선생님이 그 생각 잘하기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생각 잘하기의 핵심이 명상이라고 생각해요. 딱. 그리고 그게 불교의 수행법이나 요가의 수행법의 핵심이 생각 잘하기를 우리한테 가르치는 건데 단어들이 다를 뿐이다. 그래서 사바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이렇게 쭉 집중하는 거 단어들이 다 그럴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힐링이 주제면 힐링이라는 게 뭔가를 먼저 정해야 돼요. 제가 자연치유학과에 경험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박사가 거기 가서 가르치면서 했어요. 자연치유하는 게 뭔지 써보라. 제가 낸 숙제 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치유학이 뭔지는 알고 자연치유가 될 거 아니죠. 자연치유라는 게 뭐냐라고 주제를 물어봐. 그러면 치유라는 개념을 써야 되고 자연이라는 개념을 따로 써서 두 개를 섞어야 되죠. 그죠? 두 개를 섞어야 돼. 그럼 자연도 알아야 되고 치유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되면 자연은 저절로 치유가 될까요? 모든 걸 치유시킬까요? 네. 자연으로 돌아가면 다 치유가 될까요? 왜? 그렇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니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닌 이유는 뭐죠? 자연을 하는 자체로만 보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일수도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리포트를 써면 제가 점수를 나쁘게 줘요. 왜 그러냐면 자연이라는 게 우리가 오해를 해서 자연에 가면 낫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자연에 가도 잘 죽어요. 병준하고. 우리는 자연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더 써오면 아주 순진한다며 이게. 자연 치유는 저절로 치유하게 하는 거구나. 또는 자연의 치유의 특성을 끄집어 와서 치유시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일 거예요. 자연이 가진 치유의 기능을 뽑아내서 이거를 인체가 거기서 그 분위기에서 놀게 해서 치유되는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은요 치유의 본능, 파괴의 본능이 다 있어요. 그죠? 그래야 자연이 아니죠. 그래야 다 있어야 자연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힐링은 그 중에서 뭔가 나아지고 고쳐지고 이런 개념이 우리가 힐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에는 죽음도 힐링이다라고 답 써오면 제가 잘 줘요. 자연도 힐링인데 그 다음에 자연에는 모든 게 힐링이라면 모든 게 파괴돼서 가는 사람의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져. 그래야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힐링이라 그러면서 제가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근데 물론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인간이 원하는 힐링이 들어가야 돼요. 자연은 모든 게 그런 개념이 다 힐링일 수가 있는데 인간이 원하는 힐링의 개념이 들어가면 지금보다 뭔가 건강해져야 되죠.
그러려면 자연에서 건강해지려면 뭘 해야 되냐가 어떤 상태가 건강해지는 관찰을 해서 이걸 뽑아다가 인간은 자연적인 동물이니까 자연 속에서 그걸 갖다 거기다 대입만 해주면 치료가 되는 거죠. 지금 이런 과정이 지금 명상 과정인 거예요, 저희가. 토론이요. 저는 이 토론이나 토론 명상이라는 단어를 갖다 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혼자 하는 명상은 이런 생각을 다 못해요. 그런데 토론을 하게 되면 옆에서 누가 찔러. 그럼 아프기도 한데 내가 생각 못한 걸 걸리면 대신에 세월이 10년이고 20년이고 어떤 1년이고 줄일 수가 있어요. 이게 이 토론이 가진 가장 큰 아마 장점일 거예요. 정답을 몰라도 자기가 가진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데는 이것만 한 데가 없어요. 좀 자주 오시가 있다는 이유죠. 저희가 이걸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한테 꼭 정답을 배워야 되겠다는 얘기가 자기가 가진 고정관념을 하나 깨진다는 거는 이게 얼마나 많은 세월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과정을 명상 과정에 자기가 집어던지고 해결하고 그래서 자연에 대한 오해를 집어던지면 거기다 편견을 깨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이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편견 앞에 이거 집어던져 깨고 이거 집어던져 깨고 누구도 꼼짝 못할 수 없는 가장 정답을 추려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런 게 이제 예를 들어서 궁극의 깨달음이 게 주제가 되면 참나가 됐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그게 되는데 힐링은 참나랑은 달라야 되죠. 우리가 힐링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힐링을 연구하다가 참나로 온 건데 힐링을 연구하려니까 사람을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바뀌어가지고 처음에 사실 계속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명상에서 얻어지는 정답하고 최면으로 긍정적인 걸 거하고 무슨 차이가 났다가 한때 화두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최면은 최면이구나. 자기가 깨어서 이해하고 넘어가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구나. 결과가 같다 하더라도 난 이걸 선택하지 않겠구나. 왜? 그 상황이 깨지면 이건 누군가 또 걸어줘야 되고 이러는데 자기가 스스로 넘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해를 수반해야 되는 거야. 이해를 수반하려면 깨달음이 들어가야 되고 깨달음을 하려면 명상이라는 거는 깨달음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깨달음의 정의가 내가 모르던 걸 아는 거예요. 이게 가장 쉬워요. 또 모르던 걸 아는 거면 내가 알고 있는 지혜는 좀 대충 엉망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얘가 깨져야만 해. 기초가. 얘가 깨져야만 색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건 내가 가졌던 지식과 지혜라고까지 지혜는 아니겠지. 지혜라고 생각했던 나의 암들을 부숴버리기 시작해야죠. 그럼 이게 없어지는 게 명상이에요. 어두울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사전의 단어 자체도 바뀌었어요. 어두울 명자가 아니라 밝을 명을 써요. 한자가. 근데 원래는 어두울 명자거든요.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어요. 눈목자 이런 거, 나일자 이런 거 막 들어가 있어. 그래가지고 달라요. 그러니까 원래는 앞에 다 없고 뒤에 어두울 명자, 명계 이런 것처럼 상이 어두워지고. 그게 지금 명무전 받으시죠? 글쎄 그 명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자나 국어사전 명상 뒤져보면 한자가 그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실제로 자꾸 이게 바뀌어요. 그러다 실제로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아까 생각이 끊어진 자리에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힐링이라는 생각은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하냐 해놓고 나머지를 잘라내야 돼요. 그러면 제대로 된 명상에서는요 인생무상을 받은 경험이 없어요. 그렇지? 뭘 깨달으려고 어떤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무상이 겪는 이유는 왜 겪는 거냐면 수련하다가 한 번도 안 오냐 그건 아니에요. 언제가 오냐면 뭐 깨달으나 못 깨달으나 다 같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딱 들면 깨닫는 노력도 필요 없어져. 갑자기. 그러고 계획에 그런 단어를 막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나 못 깨닫나 다 원래 부처래. 그리고 뭐 일찍다사지를 중중무진이야 원래 이러면서 적당히 비슷한 단어를 막 떠올려. 근데 완전히 이해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절대 아닌데도 그러다 보면 이게 먼저 인생이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럼 희망에 찬 내 삶이 아니라 선악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선악을 벗어났다는 건 뭐냐면 모든 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선악에 벗어나는 세계는 이렇게 써있어요. 수련책에요. 선악에 벗어나는 세계를 도달했기 때문에 무료해서 되돌아오려고 한다고 쓰는 책이 꽤 있어요. 아마 그런 책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 책을 보고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 그때는 이제 저도 지금보다 공부 한참 모자라서 보고서 그럴 수 있겠다. 선하게 없는데 뭐가 재밌겠어?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무료해서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에서 또 깨달았다는 사람, 뭐 일본에 뭐 누구 뭐 스님들 중에서 써보는 거지. 그래서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으로만 그것도 어떤 생각으로 제대로 된 깨달음이 간 게 아니라 지 마음대로 머리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에 빠진 건데 그걸 상에 빠졌다고 해요. 무상하지 못하고 자기가 상에 빠진 건데 실제로 어떤 거냐면 선악이 없다는 거는 모든 게 선하다는 거야. 그 세상에 잘못된 게 없어. 지순. 그러니까 그렇지. 지선, 지락의 세계, 극락의 세계야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그냥 즐거운 일 추성인데 어디에 뭐 무료한 게 있겠어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고 지금 당장 죽어도 상관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인생무상 이런 거 의미가 전혀 달라지죠. 그래서 실제로는 근데 이제 중간에 깨달아갈 때 이거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 아니야가 글자로 들어오는 걸 아는 걸로 치면 그럴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명상 방식이 잘못돼서 이제 아까 이제 만화라는 게 무아 상태가 아니라 자기를 잊어버리고 그냥 그 리듬에 빠지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맹하게 있으려고 그러면 가끔가다 그때 이제 초능력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게 제절적 깨우침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자기가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뭔가 몸이 건조하면서 빛 같은 거 볼 때 좀 재밌다가 그 다음에 그래봤자 빛 몇 번 보고 그놈이거든. 처음에만 재밌지. 그 다음에 과거도요. 전생도 처음 볼 때 재밌지 몇 번 본다고 생각해봐요.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근데 명상은 달라요. 과거가 보였어. 그러면 보통 때는 보여봤자 신경을 안 쓰고 흘려버리지만 왜 주제가 있습니까? 힐링이 주제인데 과거가 보였으면 잘 못한 거잖아요. 명상은 철저하게 자기가 생각한 주제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띠에 하는 기초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게 그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데 딴 생각이 나면 이걸 잡념이라고 해요. 이게 1년이면 이게 잡념이잖아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또 돌아오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진짜 선생님이 제대로 필요한 건데 명상이라고 눈 감고 가르치면서 가르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명상을 제대로 가르치는 데 거의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덜 아프면 성공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이 자기한테 스타일이 익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그게 3년이나 5년이 걸렸다고 쳐요. 그러면 그때부터 진도는 쉬운 거예요. 그 습관만 익혀지면 이렇게 이거 하나만 자꾸 들어가도 여기서 보는 거고요. 옷 하나만 봐도 되는 거고요. 자기가 제일 관심 있는 거, 재미있는 거 뚫고 들어가면 거기에 모든 거 본질이 숨어 있겠죠. 또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주제를 힐링으로 삼았다 그러면 그때 힐링이라는 주제를 딱 던지면 뭔가 고치는 거야. 그럼 지금보다 건강하게 고치는 거라면 예를 들어서 자연 상태의 죽음까지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까지 힐링으로 놓고 본다면 이렇게 해서 좀 놓고 나중에 답이 아마 저 같은 사람이 채점하는 사람이라면 마지막에 그런 것도 토달리 무지하게 좋겠죠. 자연에는 또 다른 환생을 위한 죽음 같은 거, 밑거름이 되는 거 이거는 또 다른 치유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개념이라고 써준다면 이 사람은 정말 힐링을 고민한 다음에 찾아내고 있고 필요한 부분이 인간이 좋아하는 힐링과 전체적인 걸 가서 구별하는구나. 근데 이걸 뭘로 찾겠어요? 제가 얘기한 거 책에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불교적인 거는 딴 책에서 보고 친구 나누는 이야기 다 떠올리면 요 답이 맞을 것 같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명상을 떠올려서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그걸 기본적인 이해를 어디서 뽑아내는 거예요? 명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명상의 기법이 제대로 안 되면 가끔가다 떠올리거나 무료하거나 막연해지거나 정막감이나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요. 어떤 뭐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뭐 그래서 어째.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전생 체험을 했는데 명상하는 사람이라면 전생 체험이 한 번 되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이걸 매번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거는 한 번 이렇게 갔다 오는 거는 이거는 픽 익스페런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게 일관성 있게 노상할 수 있어야 이게 고원 체험이거든요. 플라토. 이 고원 체험이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이해해야만 매번 하겠죠.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야 눈을 감았더니 보였는데 그 상태를 떠올리면서 계속 그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상단전에 좀 뚫고 들어가려면 필요한 터널이 보이는데 쫙 들어가는데 한참 뜨겁게 들어가다가 어느 세계를 떠올렸더니 슉 내려갔어. 그랬더니 보여.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내가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또 필요한 그 세계를 마음먹고 언제나 갔다 올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돼야 그거를 적어도 내가 내 거가 되잖아요. 내 거가 된 뒤에야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 거가 되면 그 다음에 이걸 반출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고 그리고 남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때래. 하다 보면 가끔 된다. 다 이런 식이에요. 이거는 그 사람도 잘 모르는 거예요. 수련하다가 보면 명상하다가 보면 온갖 짓이 나타나거든요. 그 명상하는 도중에 진실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허무하거나 즐겁거나 특별한 일도 나타나는데 그 중간에 이제 뭔가 막연하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불교 이런 것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면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스님들이 사실 불교 경전이 즐겁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무념무상 이런 걸 공부하다가 뜻을 모르면 이게 뭔가 선악도 없다는데 뭐 그냥 이 선악이 없다는데 지선의 개념인지 모르고 모든 게 선하니까 선악이 없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악한 거나 뭐나 뭐 그냥 적당히 생각하면 조금 뭔가 무력해지잖아요. 그럼 무상해지지. 인생이 좀 무상하지.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 개념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고 이 세상이 뭔지 제대로 알아지면 전혀 다른 세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명상의 테크닉을 조금 더 귀찮지만 맨 처음에는 제가 얘기한 게 귀찮아요. 그냥 눈 감고 뭐 하고 있으면 뭐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명상은요 장구할 시간이 없어요. 잘못 가면 잡아오고 잘못 가면 잡아오고 자기 생각을 자꾸 원래 자기가 깨달으려고 했던 초점에다가 돌아와야 돼요. 계속 그래서 일념이에요. 이 일념이 최고의 깨달음을 하려면 아까 진연 정념된 정념으로 가는데 힐링이 자기 목표야. 그럼 그 일념이 힐링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힐링 중에서 레이키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또 범위는 줄어들지만 이게 또 레이키가 주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레이키는 다 못 고치겠어.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힐링을 찾고 이렇게 하다 보면 힐링의 진짜 힐링이 뭘까? 이런 식으로 큰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 이런 거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힐링을 주제로 하다 보니까 인간 몸에 대한 이해가 우선 돼야 되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병이 마음하고도 관련이 있어. 그럼 결국 또 마음도 이해해야 되더라고요. 그 인간의 몸과 마음을 이해하려면 자기 아니야. 그 인간을 이해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마찾기를 가르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전들로 이해가 많이 되고요. 순간에 나는 이해를 저도 무지하게 감동스럽게 봤던 책이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 조금만 더 애매한 것도 철저하게 파고들어서 그 주제로 떠올려서 절대로 그 주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딴 생각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한 주제에 집중하는 인력을 가지고 거의 그 주제에 집중이 되는데 편견이 다 사라졌어. 그게 상당히 끊어지는 거겠죠. 주제에 대한 편견이 사라진 자리 뭐만 남겠어요? 정답만 남겠어요. 그래서 명상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명상의 방식이 제가 볼 때는 시작은 좋았는데 우리나라 명상법이 그래 해놓고 나서 보다가 전부 다 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음악을 듣게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릴렉스하는 정도라 그 명상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떠오르는 대목이 석가모니께서 경중에 잡아응경이면 그걸 내가 지금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석가모니께서 22년간 정확하게 숫자가 조금 1년이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22년간 반야신경을 처음에 쓰라고 나서 돌아가 고향으로 오셨대요. 고향으로 이제 자기가 언제 초등 법문 그 하신 쪽에 왔는데 이 근무주의에 빠진 제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그렇지, 그 비슷한 거지. 예. 그래서 근무주의에 빠지니까 그 법승계 그 이야기하면서 법화경 하면서 일념을 강조를 했어요. 일념을. 그게 무념에 빠지는 거 가지고 무념에 빠지면 안 돼. 공이라는 개념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게 무념이에요, 일종에. 그래서 무자가 중국에 한 번에 무자는 아니고
공에 빠져가지고 무주에 빠진 거예요. 인생 무상처럼. 그래서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화를 내다는 표현은 조금 제가 써서 같이 해준 거고 좀 따끔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1년으로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삼선세계, 희망세계가 1년이다. 오로지. 그걸 강조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그런데도 또 지금 쇼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가만히 보면 이분이 가르친 내용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 지금 얘기하면 말은 쉽지 않아요. 근데 일단 영상책을 보면 제가 한 얘기가 없지 않아요. 없는데 짧게 설명하고 딴 거 얘기해. 딴 게 더 많아. 이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주 오래된 책인데 지광법이라고 불교 쪽에서 불교 하는 쪽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지금은 뭐 꼬지꼬지하고 아주 글자도 좀 이상해서 보기에 참 어려운 책인데 설명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렇게까지 많은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한 주제에 집중해서 끊임없이 관찰하면 돼요. 관찰하면 결과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리고 이쪽하고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왜 다르다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 관찰을 안 해본 생각이에요. 그게 뭐냐면 5년 문서 때 갑자기 있다가 어느 날 정답이 쑥쑥 붙여오른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관찰을 하고 관찰은 분명히 알아차리는 거고 알아차리는 게 극성의 이름은 답이 끝난 거고 중간에는 중간 과정인 거잖아요. 이게 쉽잖아요. 그죠? 쉬워요. 사실 쉬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꾸준히 하기 어려운 데다가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저처럼 이걸 강조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가 보니까 명상이 그렇게 하는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명상이 진짜 명상을 생각 안 하고 수입된 메디테이션이나 잘못 가르친 MBSR에서 그냥 쉽게 생각하는 요 정도. 그게 일반인이 하기 쉽거든요. 근데 조금 보수가 되려면 그 방법으로는 어림이 없어요. 심하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그럼 어떠냐? 그냥 제대로 된 명상이면 돼요. 제대로 된 명상은 굉장히 쉬워요. 어떤 답을 찾으려고 하면 그 답을 왜 찾으려고 하는 이유를 분명히 한 주에 이유가 분명하면 그 주제를 머릿속에 꼭 답 정답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그거 끈질기게 생각하면 돼요. 중간에 하다가 선생님 말씀이 참 중요한 게 선생님 말씀에서 저도 선생님 강의 듣고 이제 이렇게 초등법령 하면서 저도 이제 보면 처음에 5분한테 이렇게 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 대목에 초등법령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기울게 됐어요. 뒤에 조명서 한 8만 대장경이 되잖아요. 우리가 엄청나게 많지만은 초등법령 할 때 거기 대목에 암경에 노는 잡암경에 놓고 암경의 공통점이 뭐냐면 간단했다. 그 말이 많이 나와요. 맞아요. 간단했다. 간단해서 뭐냐면 가르치고 나서 전해라. 간단한 거야. 그 5명에서 근데 둘이서 가지 마라. 절대로 그게 무슨 말인지 그냥 좀 많이 풀리라고 그런 거야. 둘이 같이 가지 마라. 혼자가. 혼자가. 간단하니까 혼자 가도 되는 건데 괜히 생각끼리 치고받게 해가지고 못해가지고 그림을 그린다 이게야. 그냥 그대로 생각해. 간단한 거니까. 그래서 뭐냐면 제가 그게 들어오더라고요. 방역을 보니까 간단. 야 간단하다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우리 선생님 강의 중에 이제 나오는데 그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정말 간단해야 된다 이게. 근데 조금 아까 섹시하고 조금 말이 이렇게 아리까리 해야 사람들이 딱 잘 모여요. 간단하면 조금 다 아는 거잖아. 아는 게 아니고 진짜 모르는 거거든. 진짜 간단할수록 진짜 진리인데 복잡해가지고 말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색칠만 해야 그게 익숙한 거예요 우리가. 간단한 한 10년 됐다고 생각해요. 복잡하게 해야지. 아리까리 해야.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최고의 진리가 하나 있으면 거기에 이르는 수단이 뭔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진리가 사실은 내가 동의하기 전에는 외우는 것도 저것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알고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도 쓰면 그 사람이 안다 그래요. 외우는 거지 아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불경이나 성경 거의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힐링이라는 건 진짜 낫게 되는 거죠. 결과물이 있어야 되죠. 결과물이 있어야 되려면 정말 이해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에 대한 이해가 쉬워져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런 거야. 죽거나 살거나 이거 가지고는 못 고쳐요. 그리고 불교식에서 얘기하는 거나 또 기독교식에서 죽으면 하나님 편에 가는데 뭐가 걱정이야. 또 뭐 선악이 없거나 생사가 상관이 없는데 뭐가 문제야 이러면 거기 뭐 힐링이 뭐가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사는 거에서 아픈 거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그게 최고 깨달음은 아닐 거예요. 근데 그래도 내가 저번에 이걸 좀 도와주고 내가 좀 먹고 살고 이런 거 갖고 먹고 살고 보람 있게 살고 한다고 의미가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 깨닫는다고 해도 그 일을 포기할 필요도 없는 거라고요. 왜? 나한테 인연 있는 사람 내가 도와주겠다는데 뭐가 문제냐고 그게. 그래서 이래도 선 저래도 선인데 괜찮아. 그래서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공부도 이것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한때는 이게 내가 뭐 잘하려고 하는 걸 변명하는 거니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깨달음을 갖다 얘기 나누고 뭐 최고의 훌륭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생긴 것도 아니야. 왜냐면 최고의 훌륭한 일은 세상에 없어. 그냥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니까 남한테 나누는데 내가 이거 갖고 행복해졌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나누는 거고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지 이게 세상에서 최고다? 옛날 자기 선생이 이런 거 가르치는 거 하려고 제가 거기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것도 이론에도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거를 최고로 가치가 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럴 필요가 없죠. 지시망일 뿐이지 모든 게 선하다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가 자꾸 자기한테 가치를 갖다 부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야. 남 치료하고 내가 도와주는 게 내가 좋아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해야지, 그죠? 이해 잘하고 하려면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 그냥 테크닉을 배우고 앞만 돌아다녔고요. 제가 테크닉 배우다가도 깨달았고요. 정치과학회가 올해 20주년 다음에 이제 하잖아요. 제가 반년 대입해서 거의 한 20년 있었어요, 20년. 그러니까 만 19년이 넘어요. 그런데 여기 온갖 도사가 다녀갔고요. 이론도 무지하게 나오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거 쓰는 사람이 더 많고요. 다 써도 잘 치료해도 원리도 뭐 잘못 알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기는 습관적으로 써서 잘해. 원리는 써는 거 보면 가짜야.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 잘 쓰려면 어떻게 돼요? 원리까지 하면 그 사람보다 더 잘하겠죠?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겠어요? 그거로 테크닉이 뭐다? 힘은 어디서 나온다? 머릿속에서 계산 딱 들어가고 명상 제대로 하면 명상이야말로 모든 계산 측정에 들어가요. 모든 측정 및 평가의 기초가 명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 교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토론을 하고 그러는 건 임 교수님 여기 계신 분들은 주로 거의 자주 나오시는 분인데 뭐 자주 나오시는데 좀 빠지긴 했는데 저희가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좀 정착됐으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제가 여기는 정신학계 사는 거니까 깨달음 같은 게 이슈가 되지만 어떤 땐 전혀 다른 거 할 때 좀 있죠. 그래서 뭐 하나하나를 집중적으로 놓고 분석을 하는 연습을 하기만 하면 근데 이게 연습을 안 해서 처음엔 자기가 아니에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처음에는 한 주제만 놓고 하는데 처음에 그래서 도반인이나 선생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거를 잡아줘서 처음에 집에서 포기해. 음악을 조금 하고 이거 뭔가 하는 것 같거든. 하다 보면 뭐 뛰기를 하든 걷기 명상을 해도 그 걷기 명상을 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걸어서 뭐가 남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로 남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하나 천천히 자기 주제를 끌어올려서 가다가 보면 처음에 생각이 힘이 모자라서 지루하고 잔인하고 소위 이게 수마라고 그러지. 그런 걸 넘기 시작을 하면 어느 정도 넘어가면 생각하는 게 조금 전에 우리 조용무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게 재미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냥 하면 되죠. 그때까지가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명상은 언제까지? 그렇게만 하면 그 다음에 평생 잘 거야. 그리고 그냥 외우는 사람하고 그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사람하고 이제 수준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그걸 익혀야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운 교육이 그게 아니고 선생님도 그게 없었고
끝나고 나서 도에 수련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윗바사나도 외워서 하고, 지각법도 외워서 하고, 거기서 외우세요, 책으로. 그 책에 내어 있는 게 진짜로 뭘 뜻하냐는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데, 그런 거죠. 우리가 아까 문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은 그분들 얘기하는 거보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단어를 안 썼으면 훨씬 가르치기 좋았는데.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엉터리로 갖다가 이해 못한 사람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문제가 되는 건데, 바로 지금 그게 그 하신 질문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게 알아차림, 영상, 제가 볼 때 다 다른 거야. 다른 단어가 아니거든요. 저나 마하리시 같은 경우는 초월가 깨달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생활 이런 거를 안 하셨죠. 아니죠. 우리 같은 사회생활을 아는 사람이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석가-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또 그 어떤 벌매 있어가지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저희들은 살면서. 근데 마하리시나 부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었냐면 또 대신 다른 치열함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것도 이제 저도 가끔 자주 하는 얘기예요. 도리어,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동정기교라는 게 있거든요. 나 앉아서 명상하고 생각하는 게 정적인 거라면 사회생활을 하거나 사람 만나거나 할 때 쓸 때 동의해요. 그래서 두 개가 같아.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같은 경우에도 탁발을 나가는 것부터 수련하고 나서 고승대접 받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수월, 해월, 뭐 이렇게 만공, 이런 쪽 계열 분들은 경험, 예. 뭐 이런 분들은 도리어 그 대접에서 벗어나서 진국대사, 진국, 뭐 이런 분들은요 서산대사 다. 대접에서 벗어나서 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그냥 좀 많이 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들과 다른 삶을 사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오해하는 게 우리가 진짜 고승이라고 했던 분들은요 다 삶의 전선에서 우리처럼 생업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생업처럼 해요. 그래서 지금 불교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성스러운 일이겠는데 그 당시 탁발 나왔잖아요. 전부 다. 그게 쉬웠어요. 남의 주는 밥 얻어먹어야 되는데 지금도 이제 남아있잖아요. 전통들이. 오면 이제 뭐 빨리 주워서 복 받으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정상적인 탁발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 수련하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도와주니까 밥 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한번 스님이 돼서 들고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 탁발도 잘 안 한다고 요새 스님들은. 근데 전에 정말 못 살 때 탁발 나가면 어떤 때 비싸대게 맞거나 찬바람 쌩쌩 도는 거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석가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그 20살 죄송한데 그런 행동들이 초월이 돼서 나는 행동들. 초월이라는 단어 바꿔볼게요. 초월은요 자연에는 초월이 없어요. 초월이라는 단어를 요즘에는 그래서 학문적으로도 초월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 말을 새로 하는 사람들이 초월과 내포가 동시에 되어 있는 게 이 자연이라는 거야. 그래서 포월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포월. 그 내포와 초월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 초월은 단어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벗어나 있다는 뜻이거든요. 벗어나 있다.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자연에서 내가 죽는 것도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초월하는 법이 없어요. 이 우주에는요, 초월이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그렇게 돌아서 시간한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면 될 거예요. 내가 신이며 신이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신인 상태에서 무슨 초월이 있을 수 있어요? 신은 초월자가 아니에요. 호월자죠. 그죠? 어디에나 있어. 그러니까 신을 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 얘기 했는데도 지금 말 모르지, 그죠? 신을 보신 적 갔다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 다닐 때
아니, 그 경험이 신이라 그러면. 아, 제가 다시 바꿔서 얘기해요. 신은 아무데나 있다면 네. 모든 게 신이죠. 네. 그러니까 신을 봤어야 봤어요. 보지는 못했어요. 질문을 바꿔볼게요. 지금 신을 보고 있어요,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보고 있다라고 하지만 자, 이게 제가 체험하기로는 느끼지는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과관계가 감동이긴 했는데 완전히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 말에 동의는 하는데 그 미리 느꼈던 그 경험과 체험은 제가 아직 그거를 아직 100%못 느꼈기 때문에 아, 그 글쎄. 느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라기보다요. 또 완전히 이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느낌으로는 다가와. 완전히 머릿속에서 동의하지 않는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명상과 이걸 수련을 해나간다는 거는요. 우리가 어디 가서 믿음이라는 건 되게 느낌이잖아요. 이걸 점차적으로 의욕을 해서 아, 이거 정말 믿을 만한 가치가 있고 진짜구나. 이렇게 그 팩트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진리로 받아들일 때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것까지가 이제 필요 없는 명상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과하는 얘기가 맞으면 옆에 계신 분들이 다 신이죠. 그 신을 보고 있죠. 그 신과 대화를 나누는 게 우리가 신끼리 앉아서 맞죠? 신들의 향연이지. 듣기 괜찮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론이라는 게 이론으로 끝나면 제가 어떻게 저희 공부하잖아요. 어떤 분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다고요. 특히 교회 다니는 분한테 장난을 잘 치죠. 예를 들어서 임 교수님. 임 교수님 하나님 맞아요? 갑자기 느닷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예요? 그럼 뭐야 하고 쳐다 초기에는 뭐야 이 사람은 이런 표정인데 나중에는 아 네 대개는 아 네 한번 생각하는 생각을 갖는데 나중에 정상적으로 몇 번 더 묻다 보면 그래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신관하는 이야기가 정말 믿어질 때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천당 가서야 만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쪽에 다 써 있어요, 그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둘 다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어서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